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을 남들보다 품격 있게 쓰기 위한 모르면 손해보는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 다른 유명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무조건 꺼야 되는 설정부터 숨겨져 있는 새로운 갤럭시 신기능까지 정말 알토란 같은 꿀 정보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 있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역시나 불량 체크입니다. 새로운 폴드와 플립 큰맘 먹고 샀는데 어디 불량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외관상 어디 찍힌 부분이 없는지, 카메라 안쪽에 이상한 먼지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버튼 잘 눌리는지 테스트 해보시고요. 아래에서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서 아래 검색에 영어로 MEM만 검색하시면 삼성 멤버스가 뜰 겁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하단부 도움받기 가운데 휴대전화 진단 바로 시작하게 누르면 알아서 내 스마트폰에 이상이 없는지 자가 진단을 해주는데요.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구매처나 삼성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빠르게 환불 및 교환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초기 설정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 둘 다 해당되는 공통 초기 설정부터 시작하고 플립과 폴드 전용 꿀팁과 설정은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폴드용 플립용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폴드 플립 전용 꿀팁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먼저 이동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둘 다 꺼야 되는 초기 설정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미디어 페이지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홈화면 맨 왼쪽으로 넘기면 뉴스인지 광고인지 모를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게 지저분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빈 공간을 기기에 꾹 눌러서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서 상단의 미디어 페이지 활성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켜주시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달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다크 모드가 되는데요. 이걸 켜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도 약간 더 늘릴 수 있고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눈뽕도 없앨 수 있으니까 저는 켜놓고 쓰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달 모양 아이콘을 기계에 꾹 눌러서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예약 시간에 켜기를 하면은 일몰에서 일출까지만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키보드 천재인을 끄도록 할게요. 맨 처음 제품을 받자마자 나는 키보드 천재인이 있는 게 싫다 하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키보드 형식 쿼티로 바꿔줄게요. 키보드 활성화하시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삼성 키보드 설정에 간 다음에 최상단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 한국어 이거를 쿼티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자판 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필수 꿀팁으로 단축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초성만 입력했을 때 빠르게 내가 미리 설정한 문장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하단부로 조금만 내리면 단축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주소를 빠르게 입력하고 싶다면 주소에 초성, 지읒, 시읒 입력한 다음에 하단부에 내가 자주 쓸 주소를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쓰는 메일이라든지 연락처, 계좌번호 이런 걸 등록해서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맞춤형 서비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서 아래 쓸어내려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 설정 간 다음에 검색에다가 맞춤까지만 검색하시면 맞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와서 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사용자 동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 다 필요가 없어서 꺼놓고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그 맞춤형 서비스 눌러서 안쪽에 들어가면 이것도 삼성 앱과 기기의 맞춤 콘텐츠 향상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데 굳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놓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다음은 재난 문자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저처럼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재난 문자가 떠서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꺼둘게요. 이것도 설정 안쪽에 들어와서 위에 검색에 재난까지만 치시면은 재난 문자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경보 허용을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미팅이나 일정이 끝나면 이거 다시 활성화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 스마트폰 이름부터 바꿔줄게요. 다시 설정에 간 다음에 쭉 내리면은 휴대전화 정보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이름 변경을 눌러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 Z 폴드와 플립으로 바꿔주세요. 이래야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할 때도 훨씬 더 구분하기 편합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갤럭시 기본 설정은 하단부에 이렇게 3개 버튼이 있어서 앱 간 이동, 홈 뒤로 가기가 가능한데요. 혹시나 아이폰 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이게 좀 많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처럼 내비게이션 바를 바꿔주면서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시 설정, 하단부를 조금만 내려서 디스플레이 조금만 내려보시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버튼 말고 스와이프 제스처로 해주시면요, 아이폰에서 많이 쓰던 방식으로 빠르게 앱 간 이동, 홈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화면도 하단 부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이 스타일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좋은 건 궁금한 점이 있다 하면은 내비게이션 바를 길게 꾹 눌러서 서킷 투 서치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구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게임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공략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꼭 원형뿐만 아니라 지그재그, 대각선 등 범위만 잡아주면 빠르게 검색해줍니다. 자, 다음은 측면 버튼 설정할게요. 측면 버튼을 기계에 꾹 누르면 이렇게 제미나이를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명령을 내리면 텍스트와 함께 음성으로 대답해주죠. 제가 쇼츠
쇼츠로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워낙 이제 동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서 새로운 동물을 봤을 때는 물론 미국 여행에서도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대중교통 티켓 구매할 때 너무나 잘 사용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 눌러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서 검색에 영어로 재미까지만 검색하시면 재미나이가 뜨고요. 안쪽에 들어오면 내가 검색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유료 버전 결제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무료 버전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 결제는 우선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거나 또 뭔가 좀 무료 버전이라 그런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그때 결제하는 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측면 버튼을 재미나이 말고 기존에 전원 끄는 거라든지 빅스비로 활용하고 싶다면 전원 버튼 아이콘 눌러서 측면 버튼 설정 간 다음에 길게 누르기를 전원 끄기 메뉴나 빅스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도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챗 GPT 쓰시는 분들은 챗 GPT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측면 버튼 2번 누르기. 저는 지금 카메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음성 녹음 시작으로 해놓으면 측면 버튼을 2번 따닥 눌렀을 때 빠르게 음성 녹음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에 빠르게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측면 버튼 설정에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 안쪽에 들어오면 내가 자주 쓸 앱도 빠르게 실행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자, 다음은 사운드 설정입니다. 상단에 있는 볼륨 조절 버튼도 위아래 올리고 내리면 볼륨이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점 3개 아이콘 누르고 여기서 시스템, 미디어, 벨소리까지 음량 조절이 따로 가능하고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고 하단으로 내리면 미디어 음량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음악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미디어 음량 조절만 하고 싶다면 이거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설정도 켜놓을게요. 다른 설정창을 펼쳐서 아래로 보면 돌비 애트모스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좀 더 사운드 품질이 좋아지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꾹 눌러서 안쪽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음악 하나 틀어 놓으시고 나는 좀 영화가 더 맞는 것 같아, 음악이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딱 맞도록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자동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앱소리 분리재생 이거 꼭 쓰세요. 이게 뭐냐면 차에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때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소리 때문에 음악 소리가 계속 중간에 끊기고 방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였죠. 자, 그래서 설정 안에 들어와 위에 검색에 앱소리까지만 검색하시면 앱소리 분리재생이 나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 자주 쓰는 내비게이션 앱을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오디오 기기에서 휴대전화로만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내비게이션 소리는 휴대폰에서만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필수로 꼭 설정하세요. 쓰자마자 와, 이거 진지 기록해 놓을 걸 이라는 생각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서 검색에 진동 소리만 검색하면 전화 올 때 진동 소리 재생 이걸 켜놓을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게 진동 모드로 놓으면 너무 진동이 약해서 전화가 오는지 듣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이걸 켜놨을 때 소리로 지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니까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켜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알림 설정입니다. 설정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알림에 들어가 앱 알림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 없는 앱 알림은 여기서 활성화를 다 꺼주시고요.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상태 표시줄 눌러가지고 배터리 잔량 표시 이거는 켜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상태 표시줄 뜨는 것도 아이콘으로만 할 건지 동그란 점으로만 할 건지 표시 안 하면 할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고를 수가 있고요. 방해 금지도 안쪽에 들어와 알림 숨기기를 누른 다음에 전체 화면 알림 숨기기를 해야 방해 금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고급 설정 플로팅 알림에 들어와 기본으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 카톡이 올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이 떴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한 다음에 적용한 앱을 카카오톡으로 설정해 놓으면 내가 뭐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카톡 알림이 왔을 때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되면서 팝업 창으로 답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쓰기 편해요. 자, 다음은 홈 화면 배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 화면 배열이 아이콘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불편하다 하시면요, 홈 화면 빈 공간을 길게 꾹 눌러서 설정에 들어와 홈 화면 배열에서 4곱하기6, 5곱하기6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앱 크기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 하단부에 있는 앱 라벨이 뭐냐면 우리 카카오톡 앱이라고 하면은 하단부에 카카오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앱 라벨 끄기를 하면 하단부에 이름은 사라지고 아이콘만 남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가 있는데요, 이건 켜놓으시길 권장드려요. 말 그대로 홈화면 아무 데서나 아래로 쓸어내렸을 때 알림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 조작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가서 편집 상태로 간 다음에 여기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 테마, 위젯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거보다 위젯은 배터리 위젯 이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쭉 끌어다가 놓고 쓰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쓰면은 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배터리 잔량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하나 더 다시 위젯에 가서 앱 추천해 갑니다. 역시나 원하는 사이즈로 놓고 쓰면요, 내가 항상 자주 쓰는 앱들은 굳이 앱을 찾지 않더라도 여기 모여 있어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위젯은 사이즈가 같다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좌우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마치 하나의 위젯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 절약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잠금화면과 배경화면을 설정하겠습니다. 잠금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꾹 누르면 편집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배경화면과 시계 스타일, 위젯까지 추가해서 나한테 딱 맞는 배경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단부에 자주 쓸 앱도 눌러서 다양한 기능과 앱을 변경해서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쓸 수가 있고요. 배경화면도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좌측 상단의 배경화면 눌러서 여기서 내 소중한 가족 사진과 이쁜 이미지를 선택해 나만의 개성에 살린 홈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갤러리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선택해 완료를 누르면 화면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AI 기능도 좀 유용한 기능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설정 안쪽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갤럭시 AI가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통화 어시스트, 글쓰기 어시스트, 통역, 노트 어시스트, 포토 어시스트는 켜두시고요. 통역은 해외 일정 준비할 때 통역용 언어팩, 여기서 내가 필요한 나라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주면 빠른 설정창 쭉 펼쳐서 통역에 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kind cooperatio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 누르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화면이 뒤집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통역하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빠른 설정창입니다. 우측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펴주시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연필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편집을 눌러서 내가 자주 쓸 빠른 설정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하단부에 추가 가능한 버튼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 이 기능 자주 쓸 것 같아 하시면요, 상단으로 끌어다 놓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자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완료 꾹 눌러주시고요. 위치도 이렇게 쭉 끌어다가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좌측에 빠른 설정창 설정, 원UI가 바뀌면서 알림하고 빠른 설정창이 따로따로 보이는데 옛날 스타일대로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함께 보이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와 플립은 측면 버튼이 지문 인식이 되잖아요. 자, 이것도 설정 위에 검색에 지문 검색한 다음에 지문 추가를 눌러서 양손 검지와 엄지는 꼭 등록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려요. 이러면 바닥에 내려놓고 쓸 때 한 손 조작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지문 인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요. 참고로 등록을 할 때 양손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에 둘 다 인식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등록했으니까 삼성페이도 설정해 볼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갤럭시를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페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페이 200% 활용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 위에 카드 눌러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현금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은 엣지 패널을 설정할게요. 설정 위에 검색에 영어로 EDGE까지 검색하면 엣지 패널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여기서 패널에 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패널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도구를 추천드리는데 나침판이라든지 자, 수평계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엣지 패널도 안쪽에 들어와서 핸들에 간 다음에 저는 지금 방금 엣지 패널 핸들이 거의 안 보였잖아요. 이거는 투명도를 가장 높게, 크기는 적당히 사이즈 맞춰가지고 내가 구분하기 편하도록 저는 볼륨 버튼 쪽에다 놓고 썼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한 대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위치도 왼손 잡으신 분들은 상단의 위치에서 왼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쓸어 넘겼을 때 엣지 패널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자주 쓸 앱들도 하단부에 있는 연필 아이콘 눌러서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고요. 위치도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쭉 끌어다 놓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지도를 놓고 썼다고 가정하고 이 분할화면을 난 자주 쓸 것 같다 라고 한다면요, 가운데 있는 점색 아이콘 눌러서 별표 아이콘 누르면 엣지 패널에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엣지 패널에 등록이 돼서 내가 다른 앱을 보다가도 이렇게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면 캡처 설정입니다. 측면 버튼과 볼륨 버튼 동시에 누르면 화면 캡처가 되는데요, 갤럭시는 옛날부터 이렇게 손난로도 캡처가 됐고요. 제가 항상 꼭 설치하라고 알려드리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설정하면 이렇게 빠르게 한 손 조작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 아래로 조금만 내려서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안쪽에 들어와서 캡처의 툴바 표시 이거 켜놓으면요, 훨씬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어서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화면 캡처를 해서 공유만 하고 바로 지우고 싶다 하시면요, 공유 삭제 아이콘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했을 때 자동으로 갤러리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상태 표시 줌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하면 화면 캡처할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캡처가 되니까 이건 켜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항상 폴드와 플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설정 위에 검색에 자동만 검색하셔도 자동 최적화가 뜹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서 설정해 놓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자는 시간에 설정해 놓고 쓰길 권장드리는데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캐시라든지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꼭 켜놓으세요. 자,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카메라 켜주시고 하단에 점 4개 아이콘 누른 다음에 톱니바퀴 아이콘 눌러서 설정해 가주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촬영 가이드, 격자선, 수직, 수평계 이걸 켜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화면 가운데 이렇게 격자선이 생겨서 훨씬 더 수평이나 구도를 맞추기가 편해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가운데 네모칸 꼭지점 4개 있잖아요. 여기다가 피사체를 놓고 사진을 찍어보시면 뱅간에서는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똥손 남자친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 아니 여기 가운데 꼭지점 4개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만 해줘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사진 퀄리티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정에 들어와서 위치 태그 이걸 켜놓을게요. 이걸 켜놓으면 내가 예전에 음식 사진을 어디서 찍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와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위치 정보가 뜨기 때문에 아 맛집 여기였었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켜고 사진에 들어와서 셔터 버튼을 기계에 꾹 누르면 빠르게 동영상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우측 상단에 HDR 이거를 편집하신 분들은 꺼놓으시고 핸드폰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켜놓으시길 권장드리는데요.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걸 켜고 컴퓨터로 넘기게 되면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은 편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DR 끄더라도 동영상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 안에서만 사용할 때는 HDR 켜고 사용하고 있고 편집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걸 끄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UHD 60이라는 아이콘 누르면 최대 8K까지 폴드는 촬영이 가능하고 플립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갤럭시 필터 기능이 강화가 돼서 여러가지 레트로 감성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게임 부스터 설정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좀 더 원활하게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 위에 검색에 게임만 쳐도 게임 부스터 설정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게임 최적화가 기본은 균형일 텐데 고사양 게임 하시는 분들은 성능을 놓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게임 성능을 최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게임 중 화면 재생률 당연히 120으로 가장 부드럽게 쓰시기 바라고요. 설정 다시 검색에다가 라이트를 검색합니다. 자, 그럼 디바이스 케어 라이트 모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라이트 모드로 쓰면은 배터리 사용 시간도 좀 더 늘릴 수가 있고 발열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은 아래도 적혀 있지만 게임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으니까 이건 좀 더 길게 쓰고 싶고 나는 좀 발열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시면요 라이트 모드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필수 앱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인데요. 이건 제가 너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서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원핸드 오퍼레이션 다운 받고 안쪽에 들어와서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쓸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른쪽 핸들은 대각선 내리기는 화면 캡처, 올리기는 인터넷, 뒤로 가기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쓸 기능들을 써놨는데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 단언컨대 이것 때문에도 아이폰으로 돌아가기 어렵겠다 하실 정도로 정말 사용자분들이 만족하는 갤럭시 필수 기능이라서 꼭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굴락과 굿 가디언도 꼭 설치해 주셔야 되는 필수 앱이에요. 굴락은 내 사용자 편의성을 더 높여주는 더 이쁘게 꾸며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앱이고요. 굿 가디언즈는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최적화를 도와주는 선물 같은 앱입니다. 굴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제대로 모르면 정말 손해보는 유용한 핵심 기능만 알려드렸으니까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꼭꼭 시청하시고 훨씬 더 편하게 새로운 갤럭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폴드와 플립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초기 설정 및 꿀팁이었고요. 이제 폴드와 플립 전용 유용한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선 폴드부터 시작할게요.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꿀팁인데요. 이번에 UDC가 빠지면서 펀치홀 카메라가 화면 볼 때 많이 좀 거슬린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후면 쪽 이렇게 뒤집어서 펀치홀이 우측 하단으로 가게 잡고 쓰시면요 훨씬 더 거슬리고 메인보드가 있는 후면부를 잡는 거라서 무게 중심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넓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잡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폴드는 커버 화면과 메인 화면을 마치 두 개의 핸드폰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화면 빈 곳을 기계에 꾹 눌러서 설정에 들어와 커버 화면 미러링 이거를 사용 안 함으로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내가 커버 화면 따로 메인 화면 따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쓰기가 편해요. 혹시라도 미러링 했을 때는 커버 화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앱이 막 다른 페이지로 밀리고 좀 정신사납게 어지럽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끄고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가서 설정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가지고 디스플레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 가면 멀티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표준 보기로 좀 더 넓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멀티뷰에서도 화면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많은 정보가 보이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시 나가서 하단부에 태스크바 이거를 활성화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앱을 사용하더라도 하단부에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이 항상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쭉 끌어다가 빠르게 팝업, 분할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태스크바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좀 거슬리고 화면을 좁게 쓰는 것
같아서 싫다 하시면요, 여기서 태스크바 앱을 열면 자동 숨김 이렇게 해놓으시고, 태스크바가 필요하면 이렇게 살짝만 끌어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부에 보이는 최근 앱 열기도 다시 나가서 최근 및 추천 앱 표시해서 최대 4개까지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놓고 쓰시기 바랄게요. 저는 앱 최대 3개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이드는 화면이 큰 만큼 분할하면 쓰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 UI 8에선 더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실행을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놔요. 게임 화면을 크게 쓰면 사실상 왼쪽에 있는 분할화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분할화면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마치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요, 유튜브 보면서 카톡 답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유튜브를 실행해 주시고 카톡을 놉니다. 우측 하단에는 인터넷을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활성화하면 키보드가 올라오면서 화면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점 3개 아이콘 누르고 모드 플로팅 키보드로 놓은 다음에 좌측이나 우측에다 놓고 쓰면은 유튜브를 보면서도 편하게 카톡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번 이렇게 설정하기 힘드니까 가운데 점 3개 아이콘 눌러서 별표 아이콘 누르고 엣지 패널에 등록을 해놓으면 내가 엣지 패널에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이거 제가 정말 다양한 채널들 많이 봤는데 알려주는 채널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영상 선택하신 분들만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분할화면에서 재미나이로 화면에 대해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분할화면이나 팝업 화면으로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설정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서 유용한 기능에 갑니다. 자, 그리고 멀티 윈도우에 간 다음에 밀어서 분할화면으로 변경,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이걸 켜놓으시면요, 이렇게 화면 우측 상단을 당겨서 팝업 화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좌측을 안쪽으로 밀어서 분할화면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드는 예전부터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가로로 돌려서 넓게 본 다음에 화면을 접으면 이렇게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 시청하기도 좋으니까 혼밥할 때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플렉스 모드 아이콘 눌러서 빠르게 분할하면 빠른 설정창, 스크린샷, 마우스 이동, 스크롤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편합니다. 꿀팁으로 꼭 가져가세요. 자, 이어서 플립인데요, 플립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커버 화면만 잘 쓰시면 됩니다. 화면이 커지고 최대 주사율이 120Hz로 좋아지면서 훨씬 더 넓은 화면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부터 설정을 바꿔줄게요. 안쪽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버튼들이 좌측에 있을 텐데 이 버튼을 기계에 꾹 눌러서 우측으로 이동해 오른손 잡으신 분들은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한 손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점 4개 아이콘 눌러서 여기서 비율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1:1이 진짜 완전한 정사각형이라 보시면 되고, 풀은 화면이 꽉 찬 상태에 네모 모양의 사진이 찍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주 쓰는 3:4라든지 9:16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플립은 플렉스인지로 따로 삼각대 없이도 셀피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내밀어서 멀리서도 촬영할 수 있지만 타이머 아이콘을 눌러서 시간을 맞춰놓고 원하는 타이밍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시 나가서 1 곱하기 누르면 이렇게 화각도 변경이 가능한데 스크롤 형식으로 부드럽게 위아래로 내려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동영상 촬영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풀 사이즈로 이렇게 동영상 녹화가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9:16 비율에서만 4K 60프레임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16:9 비율로 찍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율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플립은 좌측으로 밀면 알림, 오른쪽으로 넘기면 위젯, 아래 쓸어 내리면 빠른 설정창을 쓸 수가 있고요. 위젯도 쭉 넘기다가 가운데 잡고 있으면 전체 위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잠금화면을 좀 더 이쁘게 꾸며볼게요. 잠금화면을 길게 꾹 눌렀을 때 기본 제공되는 잠금화면도 괜찮긴 하지만 맨 위로 넘긴 다음에 화면을 열어가지고 커버화면 안쪽에 설정에 들어온 다음에 새로 추가하기 눌러서 내 가족 사진과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가운데 시계를 눌러서 움직이는 시계 숫자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의 이미지에 맞춰서 시계가 줄었다가 커졌다 하는 감성적인 시계 화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은 화면이 커진 만큼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카톡 답장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굴락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안쪽에서 멀티스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멀티스타 안쪽에 들어와서 아이러브 갤럭시 포이더블 선택해 런처 위젯을 눌러 내가 커버 화면에 사용한 앱을 선택하고 상단에 런처 위젯 사용해서 멀티스타 런처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커버 화면 위젯으로 가서 굴락에서 내가 사용한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꿀팁으로 유튜브를 볼 때는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비율이 바뀌니까 쇼츠 영상 볼 때 최적의 비율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나웃바는 현재 사용 중인 앱이나 사용 중이었던 앱을 페이지 넘겨가면서 빠르게 전환해가면서 선택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 초기 설정 및 꿀팁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오늘처럼 어려운 얘기 없이 여러분이 제품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과 삶에 유용한 꿀템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빠이.